자, 매니저님, 먼저요. 네. 그 샌드버드, 뭐 티셔츠 읽고 왔는데 저는 사실 샌드버드예요. 모래인 줄 알았어. 모래. 샌드버드. 네, 네, 샌드. 보네다에 샌드에다 버드 새인데 네. 회사님들 독특하거든요. 아이고, 맞습니다. 새를 보낸다? 무슨 뜻이에요, 샌드버드가? 아니,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이게 두 개를 분리해서 읽으시면 이제 샌드버드, 새를 보낸다가 되는데요. 그래요. 이게 메시지가 날아가는 그 화면을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그치, 옛날 트위터 같은 거 약간 새 모양이었던. 예, 그쵸. 뭐 아주 올드하게 이야기하면 뭐 전서구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네이밍이 됐고, 샌드버드라는 회사는 이제 디지털 커넥트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러니까 뭐 메시징 챗부터 시작해서 뭐 비디오 콜, 그 다음에 뭐 일종의 헬프데스크 같은 데스크 매니지먼트 그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고객이 자체적으로 메신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팅 앱 같은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한국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이제 기업이고, 전 세계 8개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죠. 한국 기업이 그렇게 10년도 안 됐는데 글로벌하게 그렇게 유니콘을 인정받는 이유가 어떤 경쟁력이 있길래 도대체? 아마 또 저희가 뭔가 엔터프라이즈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그런 것들을 사스 형태로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쉽다. 쉽다? 네,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많이들 고객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평소에 그러면 개발자들도요. 네. 개발자들 스스로가 개인이 뭔가 개발을 할 때 보안을 신경 쓰면서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뭔가 모니터링 해주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겁니까?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갖추다 보니까 이제 팔로알토와 저희가 조인하게 된 거고요. 개발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모티브는 그래요. 개발자분들이 그 보안까지 다 신경 쓰면서 개발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스타트업 같이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 이제 로켓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달려야 되는데 보안이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실 수 있게, 그냥 고속도로 달리실 수 있게 두고, 다만 이게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운전하다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항상 그런 것이 받쳐주는군요.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날 수 있게 일종의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보안이. 우리가 요새 차를 몰면 차를 몰면 차선을 약간 좀 벗어나려면 얘가 막 워닝 사인 주잖아요. 차에서도. 그런 거 비슷한 거네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면 샌드버드 내에서는 개발자들하고 뭐 매니저 같은 보안 그룹이랑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게. 저는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요새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다 관점이니까. 그죠? 다들 클라우드 보안을 보는 관점들이 있는 거니까. 오메이저님이 보는 클라우드 보안의 관점은 어떤 겁니까? 본인이 보는 클라우드 보안은. 제가 보는 건 아마 이사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첫인상이 그래요. 지금도 사실 저도 뭐 하고는 있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은 이 IAM이라 그러죠. 그 IAM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인증 관련된? 네, 맞습니다. 모든 리소스들은 이 IAM에 의해서 권한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mutable resource라고 그러죠. immutable resource라고 그래서 shared nothing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뭔가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 아키텍처가 되어 immutable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가서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새로 그냥 싹 프로비저닝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쉽게 생성할 수 있으니까 컨테이너처럼. 쿠버네티스에서 사실 어플라이를 딱 치면은 순식간에 리소스가 올라가니까. 가상 머신도 마찬가지고 뭐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이뮤터블의 컨셉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랜섬웨어 걸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복구는 해야 데이터는 복구는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악성 코드가 심겼다. 그럼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 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네트워크 기반의 경계 보안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뭐 방화벽 두고 뭐 IPS, IDS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두고 타고 들어오는 그런 그렇죠. 식이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네트워크 기반뿐만이 아니라 이 리소스 베이스로 해서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IAM이라는 게 쓰이고요. 그래서 이 IAM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인 영역을 봤을 때는 이제 이제 외부, 그러니까 서비스 박스를 제외한 앞뒤로 이 네트워크 경계 보안 정도가 들어가고 그 내부에는 이제 미시적인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은 아까 IAM 같아 해가지고 넌 누구냐 진짜.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넌 누구? 사람이건 아니면 기계건 뭐 소스건 와대뭐 무엇이든 간에.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미시적인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막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상태 기반으로 IAM을 물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미시적인 영역이나 거시적인 영역이나 네트워크 기반의 이 경계나 아니면은 이제 상태 기반의 경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다고 인원을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이 셋업할 때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자동화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손대야 될 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민했던 제가 포인트. 아까 미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 서비스부터 뭐 다양한 좀 컨텐츠 이런 것 새롭게 나왔다 없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아까 이미터뷰라는 개념 하듯이 뭔가 신속하게 뭔가 원복이랄까? 뭔가 그것이 회복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점 어떤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시큐리티라는 거는 이제 프리벤트, 그러니까 방어하는 기점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생태계에서는 그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쪼개져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보완하려다 보면은 너무 많은 영역을 해야 되는 거죠. 라이센스도 거기 들어가는 것들 비용도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보완은 그거예요. 제가 레질리언스라고 그래서 시큐리티가 아니라 레질리언스는 회복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아까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클라우드의 장점은 탄력성이에요.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건데 이 탄력적인 거에 이뮤터블 리소스가 겹쳐지면은 사고가 났을 때 뭔가를 그거를 수술하고 회복하지 않아도 그냥 새롭게 프로비저닝 하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미시적인 영역에는 이 레질리언스라는 게 더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고민은 그거예요. 이게 클라우드에서는 가시성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 과시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개발자분들을 터치하지 않고 쉽게 잘 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의 어떤 에질리티는 보장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가시성은 계속 담보하고 회복력도 뭔가 필요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 아까 뭐 우리가 두 번 세션에 자세히 듣겠지만 프리즈마 클라우드, 팔로알토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딱 한다 어떤 점이 거기에 제일 도움을 준 겁니까?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이 이 클라우드는 IAM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IAM이라는 걸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프리즈마 같은 경우는 IAM부터 시작해서 이 상태 기반의 이 리소스들이 변하는데 그 영역까지 보안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IAM부터. 그러니까 경계에서만 체크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미시적인 세계까지? 네, 다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가시성 확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어딘가가 뚫려서 뭐 막 비트코인 마이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벤트를 늘렸을 때 이제 어떤 IAM을 타고 들어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인베스티게이션 탭에서 하나 단계별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AW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트레일 로고 뒤지고 서버 들어가서 시스 로고 뒤지고 그리고 이 사용자 뭐 누가 프리비저닝 했는지 뒤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의 툴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김승희 기자가 계속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네요. 다시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앞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책임 공유 모델이 어떤 부분이냐. CSP와 고객이 이제 분할을 해서 누군가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 공유 모델을 만들어 놓고 고객이 해야 될 부분들, CSP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밑에 보시면 노란색 부분들은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CSP, AWS나 아니면 애저나 GCP 쪽에서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위쪽에 보시는 까만색 부분들은 결국에는 고객이 다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데이터가 중심이 될 거고요.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각각 인증에 대한 부분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운영하는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CSP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고객이 직접 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시성 있게 운영하고 확인하고 상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CSP 네이티브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앞에 IAM 말씀하셨기 때문에 IAM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화이트 페이퍼, 그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이게 네. 엄청 쉽다면 네. 샌드보드에서 팔로알토 걸 안 쓰겠죠. 그렇잖아요. 이미 AWS 잘 쓰고 있는데 네. 이거 쉬우면 이걸로 다 하죠. 우선은 이제 이런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IAM 컨피그레이션을 바꾼 부분들을 컴플라이언트 측면에서 체크하고 상시로 확인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람다 함수도 사용해야 되고 다양한 이제 컴포넌트와 연계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툴킷을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안에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들처럼 굉장히 다양한 툴킷을 가지고 사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요거는 이제 팔로알토의 프리즈마 SaaS 서비스를 받았을 때 네, 이걸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네. 거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